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소송 중에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처분이라는 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걸 이제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처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행정행위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이제 검토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이제 우리 구필수 행정법제 2권 몇 페이지예요? 381페이지 수리행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 이 번호가 수리행위네요. 수리행위. 수리행위는 우리가 확인, 공정, 통지, 수리해서 확공, 통수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이제 확인,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죠. 그래서 수리행위 중에는 이제 자기완결적 신고와 이제 그 수리를 행정 요건적 수리, 행정청에서 수리를 하는 행위가 필요한 게 행정 요건적 수리고,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신고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 건축 신고, 건축 신고하면 끝나. 대문 수리한다고 해서 건축 신고를 하면 대문 수리하는 그 신고로 끝나는 사항. 이걸 우리가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수리 행위 중에도 이 처분의 개념이 있는 게 있어요. 자기완결적 신고 중에도 이제 보는 게 자기완결적 신고 중에도 예상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 신고 등은 금지 해제적 신고로서 신고가 반려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만 여기 나와요. 자, 첫 번째, 건축법상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이거 수리행위지만 이건 자기 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더라도 이게 사업의 집행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명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지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이건 해당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 지난번에 허가를 할 때 여러분 허가를 할 때 내가 다 싹 정리를 했었죠. 일반적 자기완결적 신고는 처분이 아니라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와 그 다음에 착공신고 반려행위. 이거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 착공신고 반려행위. 착공신고했어. 착공신고했는데 착공신고 이제 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반려를 해버렸단 말이야. 반려하는 반려행위는 이건 처분에 해당된다. 왜 처분에 해당돼요? 이 착공신고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착공신고가 없이 건축주가 계속 하게 되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착공신고라고 해서 착공신고니까 그냥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착공신고 반려행위,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이것은 처분이다. 또 하나 있죠. 또 하나가 뭐였어요? 건축신고 반려행위. 세 번째, 반려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신고 반려행위에 대해서 반려행위. 그냥 자기완결적 신고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나 착공신고 반려행위,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왜 저기 뭐야 그 처분에 해당된다. 왜 그러겠어요? 거기 써 있는 대로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도 건축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행정청은 건축주에 대하여 공사, 중지, 철거, 사용 금지, 공사 중지 명령, 철거 명령, 사용 금지 명령,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 반려하는 행위는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뭐예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적법성을 다퉈야만이 이 반려행위에 대해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이 우리가 불안한 건축주의 불안을 갖다가 해소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행위, 착공 신고 반려행위, 건축지 신고 반려행위는 처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고행위 자기완결적 신고는 일반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이제 내가 그 밑에 하나 신고에 대해서 그 예를 듣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처분이 아닌 경우, 처분이 아닌 경우는 어떠냐면 신고 사항이 아닌 처분이 아닌 경우는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을 갖다가 아닌 걸 갖다가 신고할 경우, 신고 사항이 아닌 걸 신고할 경우 이건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써 있는 게 뭐냐면 공동주택 입주 주민의 5개 운동시설. 공동주택이라는 건 아파트예요. 아파트에서 뭐를 바꾼다는 거예요. 뭐를 바꾼다는 게 테니스장을 내가 좋아하는 테니스장을 뭐로 바꾼다고? 배드민턴장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제 테니스장 아파트 단지에서 아주 테니스장 없애더라고. 나는 싫어하는데 아주 없애가지고 시끄럽다고. 배드민턴은 덜 시끄럽잖아. 그러면 이제 아파트 동호인들이 소송을 제기했겠지. 이 신고에 대해서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으로 신고한다. 그래서 이걸 소송을 제기한 문항이네. 테니스 동호인하고 배드민턴 동호인하고. 그런데 이건 신고 사항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주택 아파트의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으로 변경한다라도 이걸 갖다가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신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이건 소송으로 이걸 배드민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처분이 아닌 게 또 뭐가 있어요? 종교단체가 납골당 설치, 종교단체가 납골당이 아니라 납골탑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골을 갖다 보관해 놓는 그런 건데 여기에 부대 시설과 뭐예요? 관리 사무실과 유족 편의시설을 갖다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반려하더라. 그런데 납골탑 설치 허가만 나는 거지 관리 사무실이나 유족 편의시설은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신고를 반려행. 만약에 그 행정청이 이걸 관리 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설치 신고를 반려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 괜히 신고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냥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어렵죠, 그죠? 제일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이 보내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어두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햇빛이 밝은 태양이 빛나는 날이 와요. 나도 정말 그 공무원을 또 하다가 고시를 보려고 또 이제 학교 도서관에 나이 늦게 한 28, 9시 돼서 도서관에 갔는데 정말 도서관에 공부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마음 참 많은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해서 이제 편하게 또 여러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인생의 시간들이 문득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기치 않게 다가와요. 결혼도 금방 다가오고 공무원도 금방 다가오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합격해서 금방 공무원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행정소송의 처분편을 나가고 있는데 처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편을 나가고 있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야. 자, 이걸 시간을 참고 견디면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내년 9월 달에 10월 달에 공무원으로 발령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권력행위. 비권력행위. 이제 비권력행위는 행정처분이 뭐라 그랬어요? 처분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징포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그 다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거기서 수리하고 이제 비권력 행위도 이제 이 안에 들어가죠. 자, 비권력 행위는 비권력적 행위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이 아닌 거, 비권력적 행위 중에 A는 처분이 아닌 거. 그런데 처분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분이 아니지만 비권력적 좀 명확하게 써놓을게요. 명확하게. 여기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죠. 그런데 공권력 행사니까 비권력적 좀 말로만 써야 되겠네. 안 말라서 안 되겠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자, 여기도 처분이 일반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죠, 그죠? 처분이 아니죠. 그러나 처분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지금까지 배운 것도 있고 그런데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제 공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비권력적 사실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어렵지 않아. 자, 첫째, 미법 건축물에 대한 무슨 조치? 단전 조치. 단수야 단전이야. 단전 조치. 위법 건축불이 아니다. 건축물이다. 건축불이 있나? 건축물.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조치. 단전은 한국전력공사가 하지.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전기를 끊는 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청에서 직접 전기를 끊는 게 아니라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조치 요청행위지. 요청행위거든요. 요청행위. 자, 행위. 갑이라는 사람이 불법 건축물을 짓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이 불법 건축물을 하고 있는 을인 뭐예요? 한국전력공사 한전에게 요청을 한다. 뭘 요청을 하냐? 한전이 갑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행위. 이 요청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권고적 행위다. 권고적 행위. 갑에게 한전에게 일종의 권고적 행위다. 권고적 행위. 권력적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건 처분이 아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수 조치. 물을 끊는 거는 어느 지방도 대부분 지방 같은 데가 수도사업수 하잖아요. 수도사업수. 물은 중요하니까 아직도 정부가 공급을 해요. 그럴 경우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수 조치 자체는 처분이죠. 그러나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조치를 갖다가 요청하는 행위. 구청이 한전에게 갑의 위법 건축물에다가 전기를 공급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권고적 행위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 재단법인 한국연구대전이 갑대학 총장을에게 대학 자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제 여러분 뭐 이런 거에서 우리는 대학에 있어서 연구하고 하니까 이런 게 쉬운데 여러분이 이제 잘 몰라서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 한국 연구재단이 있어요. 연구재단. 이건 연구재단은 교육부에서 연구재단에 돈을 줘요. 그러면 연구 아니야, 연구. 그래서 연구비를 굉장히 뭐 500억이고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가지고 연구재단에서 각 대학 교수님들한테 연구하는데 연구비를 갖다가 지원해줘요. 큰 프로젝트도 연구에 지원해주고. 그런데 이 돈은 연구재단에 들어온 돈은 교육부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연구재단에. 근데 이 재단에서 각 대학교 총장, 대학교에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연구재단에서 갑 대학교 총장에게 요청을 해요. 총장에게.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들이 연구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팀장, 갑대학교에 연구팀장이 있어요. 연구팀장이 이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부적정하게 사용했어. 그래서 갑 연구대단에서 연구팀장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갑대학교 총장에게, 연구팀장에게 자체 징계 요구를 한다. 자체 징계 요구를 한다. 이거 연구재단에서 갑대학교 총장에게 자체 징계 요구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권유 또는 사실의 총지다. 권유 또는 사실의 통지다. 사실의 통지다. 이제 여기서 연구대전에서 돈을 받아서 이제 3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대부분 뭐 돈 크게 안 돼요. 인건비를 많이 나게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연구대단에서 걸리는 이유가 왜 걸리냐면 인건비를 이제 대학원생이나 재학에 있는 사람을 하면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돼요. 매월 얼마씩. 그런데 이제 교수들이 이제 자기 인건비를 이제 대학교 학생들한테 이름으로 걸어놓고 그 돈을 이제 대학생에게 돈을 불입을 하잖아요. 월 얼마씩. 그러면 그걸 빼가지고 자기가 공동 경비로 쓰더라고. 그러면 이게 횡령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한국 연구재단에서 각 대학교 총장의 연구팀장에게 자체징계 요구한 거, 이건 뭐라고? 처분이 아니다. 권유나 또 사실의 통지다. 이건 뭐 머리에 딱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자, 비권력적 사실행위 중에 또 뭐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거는 처분이 아니지. 이건 처분이 아닌 거예요. 처분이 아닌 것. 근데 처분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처분인 것이. 요거 좀 이제 헷갈리게. 요거는 중요한 상으로 처분인 것.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분명히 처분이 아닌데 가만히 그 행위를 보니까 법령에 의해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더라.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슨 사용? 표준약관 사용 뭐라고? 표준약관 사용 권장행위. 약관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이게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이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입하거나 하면 다 약관이 있어요. 그래서 약관이라는 것은 이제 분쟁이 서로 어떻게 이제 서비스하는 수요자와 이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놓은 게 표준약관이에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이런 양식을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약관을 사용을 안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관 사용을 잘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은다.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해놓고 권장사항이요. 근데 이걸 안 지키면 뭐야? 과태료를 부과하더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 이거 무슨 권장행위냐 이 말이야. 비권력적 사실행위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는 분명히 직접적으로 사업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이건 지난번 했던 거예요. 이건 안 했다. 안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잠깐만, 이건 안 했어요.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공고 조치. 성희롱 결정 및 시정권고 조치. 뭐 이것은 성희롱 방지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한. 엊그제도 뭐 대전에 무슨 시의회 국장이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신문에 방송이 크게 나오던데. 자, 성희롱 방지법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결정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성희롱자의 명예 감정은 물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명예에 큰 손상을 준다. 따라서 어떻든 성희롱 결정을 결정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성희롱 환자에 대한 권익이 굉장히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정 및 시정공고 조치에 대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그 말이죠. 자, 이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한 거죠. 이건 한 거죠. 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이거는 옛날 명칭이에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뭐를 결정하냐? 어떤 인터넷 사이트, 옛날에 동성애 사이트가 있었죠. 그걸 갖다가 뭐로 결정했다고?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을 해. 유해 매체물로 결정을 하고, 방송통신위에서 유해 매체물을 특정 인터넷 사이트가 동성애 사이트라고 그랬죠. 유해 매체물로 결정을 하고,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이걸 갖다 고시하는 건 어디서 했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요. 청소년보호위원회. 응? 이걸 갖다가 고시하는 건, 결정을 하고 고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고시를 하게 된다고. 그럴 때 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매체를 결정한 행위, 이거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정통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에서 유해매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되는 처분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이미 앞에서 했었죠.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를 한다고? 국립공원 지정 처분한다고. 국립공원 지정 처분. 경주시 화랑공원 국립공원 지정 처분. 내가 그때 얘기했었죠. 지정 처분.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해요. 장관이 하는데, 그럼 국립공원 지정 처분을 했는데, 요건 잘 알아야 돼요. 잘 봐요. 국립공원 지정 처분. 요게 처분이에요. 요거 처분. 취소송을 하면 요거 처분이요. 요거 처분이고, 경주시장이 국토부 장관이 국립지정 처분한 거에 따라 경주시장이 측량을 하고 경계 측량 및 표시 실지, 경계 측량 및 표지 설치. 이것은 뭐라고?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이 아닌 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미 확정된 경계를 인식 파악하는,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사실상 행위다. 사실상 행위. 경주시가 하는 것은 사실상 행위다. 사실상 행위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정 처분은 국토부 장관이 처분이기 때문에 이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이미 이 지정 처분이 된 것을 갖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하고 표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경주시의 표지 설치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경주시 이제 국립공원 화랑공원의 관리청인 경주시가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하고 표지를 설치하는 거 여기부터 국립공원입니다 하는 것은 뭐라고 사실상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아니다. 청년 UML 방송통신위원회 UML 매체물 결정 및 이거 큰일 날 뻔했네. UML 매체물 결정 및 그다음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유해 매체물 고시 이것은 다 처분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국가인권회의 성희롱 결정 시정공고 조치도 마찬가지로 이 성희롱 결정을 하면 그 국장 의회의 대전 의회의 국장은 상당히 인격권이 침해되고 이제 징계를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그렇고 표준작관 사용 권장행위도 언뜻 보면 비권력적 사실행위 같이 보이지만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자의 권리와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자 혼자 공부하려면 어려워요. 내 강의를 조금이라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좀 쉬워져요. 자,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자, 처분은 뭐예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구체적 사실행위라는 건 애부행위라는 말을 했죠. 그것도 추상적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추상적 입법행위가 아니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라는 것이 이 처분이고 그것이 뭐예요? 행정 행위의 개념과 같다고 말을 했었죠, 그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공권력의 행사 안에 이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비권력적 사실행위까지 쭉 다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제 특허, 하명, 인가 뭐 쭉 나왔던 거예요. 그것이 처분이냐 아니냐 그런 논의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것은 뭐예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죠, 거부. 이제 거부 처분도 이제 처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거부. 그러니까 공권력 행사의 거부. 이거 갖다 우리가 거부 처분이라고 하죠. 거부도 뭐에 해당된다? 처분에 해당된다. 처분에 해당되면 우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직도 안 끝났죠. 그 법우,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까지 해야 이제 처분이 끝나죠. 그죠? 자, 그래서 공권력 행사의 거부도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 거부 처분은 국민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소극적 의사표시다. 이러한 거부 처분도 소극적이긴 하지만 예관상 행정행위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자,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다.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으로서 공권력 행사, 거부 처분이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거부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변동을 줄 것.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관계에
법률 관계에 뭘 준다고? 변동을 줄 것. 변동을 줄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계는 공권력의 거부가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야?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신청인이 이제 공권력 행사를 거부했는데 그 거부한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행위를 신청했는데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한 거에 대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뭐가 있을 것?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신청권이 있어야 됐죠. 신청권이 있을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권력 행사 거부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한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 내가 예시를 들어놨어요. 롯데 쇼핑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창원 시청의 반려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 판례를 적어놓은 건 세 줄을 보라고 적어놓은 거. 뒤에 판례가 다 나와요. 창원시청 롯데마트 있잖아요. 롯데 쇼핑센터. 롯데마트 여러분 알잖아요. 롯데마트 쇼핑센터를 창원 시장한테 건축 심의 신청도 했는데 창원시장이 이걸 반려했어요. 그런데 거기 좀 우리 세 줄만 읽어보면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거부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 신청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며 그 국민에게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롯데마트를 건설하려고 설립하려고 건축하려고 어디에요 창원시장에서 신청을 했더니 창원시장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거부를 하면 거부하는 것이 공권력이 거부해야 되고 또 신청인이 건축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게 맞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건축법에서 롯데그룹에서 법규상 조리상 그 건축허가 심의를 신청할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건이에요. 그래서 판례를 넣는 판례는 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어느 나라한테 큰 의미도 없어요. 자 첫 번째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봐요.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다. 신청을 했는데 정부가 거부를 해. 거부는 공권력의 행사다.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다. 처분인 것. 1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행사인 것. 자, 공권력의 행사인 거 그 판례를 좀 나눴어요. 자, 공권력 행사. 이거는 뭐 그 앞에 나오는 여러 번 했어. 자,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2번 행정 재산 사용 수익 허가. 이건 행정 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는 뭐라 그랬어요? 특허라 그랬죠. 강학상 특허라 그랬죠. 행정 재산은 뭐예요? 정부가 행정청이 사용하는 공용 재산. 그다음에 공원, 도로와 같은 일반이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이게 행정재산이라고 그랬죠. 이걸 도로 점용 허가를 한다든가 행정재산을 임대한다든가 그 청사를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처분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처분이 아니다.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의 뭐예요? 대부 신청은 처분이 아니다. 일반 재산의 매매. 일반 재산은 뭐라 그래서 공용이
행정청의 재산은 용도로 구분하는 게 의미가 많아요. 시장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뭐 예를 들면 에쿠스였어. 그러면 이걸 갖다 처분하려면 처분을 못해. 왜? 행정재산이니까. 그래서 시장이 공용 폐지를 해요. 공용 폐지. 결제를 해서 공용 폐지합니다. 연식이 20년 돼서 공용 폐지합니다. 공용 폐지하면 그 시관 관용차, 에쿠스 관용차가 일반 재산이 돼요. 일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판매도 가능하고 대부도 가능하고, 따라서 이건 공권력 행사가 아니에요. 이거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국고 행위예요. 사법 행위예요. 이건 민사소송. 행정재산은 뭐라고? 이제 행정소송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화가 있다는 사용료 미납. 이 행정재산은 예를 들면 시청에 가면, 대전시청에도 가면 그 건물 있잖아요. 건물 안에 보면 그 안에 미술관이 있어요. 1층에 보면 미술관, 전시관이 있어요. 전시관을 사용하려면 사용수익허가를 얻어야 돼요. 또는 커피숍을 하려면 사용수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용료를 내야 돼요. 사용료를 안 내. 행정사 사용료를 안 내. 그럼 뭐가 징수될까요? 가상금이 징수되겠죠. 가상금이 징수되고, 이럴 때 이 사용료 안 낸 거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안 낸 거 가상금 징수, 이건 다 처분이다. 왜? 공권력 행사니까. 일반 재산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적어놨어요. 공용재산, public used asset, 공공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agency, 행정청이 사용하는 재산이 공용재산이죠. 공공용 재산은 public,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 그 다음에 보존용 재산, 일반 재산은 행정재산의 모든 재산을,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개념이 더 쏙쏙 들어올 텐데, 하여튼 뭐 이름이 좀 뉘앙스가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해놓은 것도 여러 번 했던 거죠, 그죠? 이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2003년도 판례죠. 2003년도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지목 변경 신청을 했어. 지목 변경 신청했어. 지목이 뭐라 그랬어요? 땅의 목적, 밭이냐, 논이냐, 산지냐, 목적. 땅의 목적이 밭이냐, 산이냐, 논이냐, 이런 걸 얘기해요. 지목 변경 신청을 해서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이 거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일 것, 신청인의 법률관계 변동을 줬고, 법규상 또는 조율상 신청권이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는데, 공권력 행사인 것 중에서도, 공권력 행사의 거부의 경우에도 공권력의 행사가 있는 게 있고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게 있다. 공권력 행사의 거부처럼 보이지만은 일반 재산은 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이거는 일반 마찬가지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일반 재산은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해서 반려를 한다. 반려하는 건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하는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처분이라 그랬죠. 처분. 왜 처분이라 그랬어요? 지목이라는 것이 2013년도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 규제, 개달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방세의 과세 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따라서 토지 행위의 기초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토지 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 사용수익 처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따라서 지목 신청 반려 행위, 거부 행위 자체가 공권력에 해당된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권력적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는 거부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거부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거부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근데 거부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는데, 그럼 밑에 볼게요.
첫 번째, 서울교육대학 학생이 과연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 공권력의 거부가 처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울교대 총장. 서울교대는 뭐예요? 서울교대는 뭐 하는 데가 서울교대예요? 초등학교 교사 만드는 데가 서울교대 아니에요. 서울교대 총장은 뭐예요? 행정청이 국립학교잖아요. 이게 행정청 A의 행정청이에요. 서울교대 총장이 임용을 했어요. 임용 거부를 했는데, 임용 거부를 뭐라 그랬냐면, 민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볼게요. 민원 서류 처리 결과. 민원 서류 처리 결과 통보.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마치 거부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 읽어보면은,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아마 거기 보면 상근 강사죠. 시간 강사 중에 근무 성적 평정 결과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가 부결됨으로써, 이제 여러분 대학에 가시면 뭐 이게 이제 지금은 시간 강사 이런 전임 강사 이런 거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교수, 부교수, 이제 교수는 조교수부터 이제 시간 강사라는 의미가 없어져서 조교수라고 불러요. 근데 그걸 계약을 이제 2년 단위로 이렇게 단위별로 이제 연도별로 기간별로 이제 임용을 하는 이제 기간제 교원이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재임용을 하려면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뭐 결격 사유는 없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분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부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서울교대 총장이 민원 처리 형식으로 갑이라는 상근 강사, 지금 말하면 조교수 되는 사람한테 이제 기간제 교원이죠. 한때 민원 처리 행성으로 통보를 했단 말이야. 통보를 했어. 뭐라고 통보를 했냐? 그 재임용이 안 되었습니다. 재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통보했겠지. 그러나 민원 처리 결과 형식으로 통보했더라도 분명히 거부의 의사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취소성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 두 번째 판례도 검사도 마찬가지. 검사. 사법연수원에서 지금은 많이 뽑죠. 뭐 예전에 한 300명 뽑았었는데 지금은 300명이 뭐야 한 1000명씩 뽑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예전 내 기억으로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이렇게 이제 사법 시험 합격하면 한 100명 정도는 검사로 가고 100명 정도는 판사로 가요. 그래서 성적순을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검사 임용 거부의 의사 표시. 그러니까 검사 임용을 갖다 이제 신청을 했는데 뭐 성적순으로 잘라다 보니까 검사 임용에 대한 거부가 돼서 이제 탈락이 된 거죠. 탈락이 됐는데, 사실은 검사 임용이 탈락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걸 무슨 공문을 보내진 않아요. 공문을 안 보내니까 이 검사 임용 거부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온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권력의 거부인데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 보면 읽어볼게요. 법무부 장관 임용권자가 임용 대상으로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임용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공표하고 임용 대상에서 제하여 임용치 않기로 한 나머지 자에 대하여 형식상 별다른 의사표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임용 안 하고 그냥 의사표시가 없었어.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 대상에서 제한 자에 대한 임용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으로.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 중에 신청자가 이제 주로 판사 100명 나가고 이제 검사 100명 나가는데, 여기 탈락된 사람이 한 50명이나 100명 있다고 할 때, 합격자를 검사 임용되는 자를 발표를 했다는 자는
50명한테는 임용을 안 한다는 소극적 의사표시다. 따라서 직접적인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지는 않았지만 소극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뭐예요? 취소소송,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요거도 거부 행위가 신청인에게 어떤 법률 관계의 변동을 가져와야 된다. 뭐라고? 법률 관계. 신청인이 거부했어. 검사 임용을 거부했어. 그러면 당장 검사 못 되는 거 아니야. 법률 관계가 안 되잖아. 서울교대 총장이 뭐야? 거부했어. 민원서류 처리 결과 통보를 해서 당신은 조교수에서 탈락합니다.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면 당신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잃고 집에 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신청인의 법률 관계, 신청인의 법률 관계의 변동을 가져와야 된다. 변동. 권리 의무 관계. 여기 근무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 검사를 근무할 수 있는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이 판례를 보면 롯데그룹, 롯데마트에서 창원시장에게 건축계획 심의 신청, 심의 신청. 우리가 창원시를 위해서 롯데마트를, 롯데쇼핑센터, 롯데백화점을 잘 져가지고 창원시 시민들에게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돈 벌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더니 이거 갖다가 누가 안 된다. 창원시장이 반려한다. 반려행위. 이런 경우 건축법상 건축계획 심의 신청을 통과해서 가야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을 해야 된다는 롯데그룹, 롯데회장, 롯데그룹의 의지는 꺾이는 거지. 따라서 거기 보면 건축 허가를 하려는 자는 지금 말이 잘못됐네요. 이건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 하려는 자는 이게 하려는 자지. 하려는 자는 건축계획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만 다른 요건을 갖추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행정청이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 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없음. 롯데쇼핑센터는 롯데백화점이 롯데마트인지, 롯데쇼핑센터니까 롯데백화점 같으네. 롯데백화점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창원시장의 반려 처분은 실제적 권리 침해로부터 위법하다. 따라서 건축계획 심의 신청 반려행위는 분명히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죠. 권리 의무 관계가 왜 건축을 못 지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것도 보면 금강수계 상선 모질 여기 보면 금강이 뭐예요? 금강이 이런 뭐라요? 대청댐으로부터 내려오는 금강 수계가 있잖아. 금강이 수계인데 금강 수계라는 건 금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게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강이 이렇게 있고 이제 대청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질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 인근에 이런 사람들은 개발 제한 구역이 돼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야말로 물에 오염물질 들어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화딱지나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유역환경청장 이곳에 환경청장에게 아니 토지를 못 쓰게 하고 계속 개발도 못하게 하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매수 신청했다. 그러면 당신이 이거 환경유역정책 이거 개발도 못하게 하니까 매수 신청 1900 공익사업 및 토지보상에 관한 토지보상법이 2011년 이제 잔여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토지매상
토지 매수 국가에 대해 토지 매수 신청권이 이제 생겼는데 이 판례를 보면 2007년도 판례예요. 2007년도가 아니라 2007년도네. 2007년도라 그 전이에요. 그럴 때도 지금 금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의해서 유역환경청장이라는 금강 여기 지역의 환경청장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다 분소가 있어요. 환경청 분소가 매수 신청을 갖다가 국가에 할 수 있는 매수 신청권이 그 법률에 정해져 있었어요. 법률에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금강 수계 물 관리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로 돼가지고 뭘 안 되면 이걸 뭐 개발도 못하게 이렇게 토지를 갖다 묶어 놓으면 유역환경청장에게 토지를 매수할 신청권이 있어요. 이 신청권을 유역환경청장이 매수 신청을 갖다 신청권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 이 신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 거부한다면 이걸 뭐라는 거예요? 이건 처분이라는 거예요. 처분. 거부한다면 이건 처분이지. 왜? 법에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니까.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행정청이 건축물 대장 신청 작성 거부한 행위. 요것도 앞에서 했죠. 등재 행위는 여러 가지 처분이 아니었지만은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건축물 대장 작성. 등재가 아니요. 등재. 작성 신청, 대장 자체를 신청 거부 행위. 이거는 처분이다. 왜? 법률가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 대상, 손실보상 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로 자료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등 건축물 소유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제적 권리관계가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서 반려행위,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서 반려. 등재는 아니라 그랬어. 등재는 처분이 아니라고. 건축물 대장 작성 기재 신청 반려 처분. 이건 처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점점. 자, 그다음에 조금 더 할게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그 밑에 판례 하나 더 내가 넣어놨는데 보면 국가직 시험에도 났던 건데 부당 공동 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명 등 운영고시 14조 1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 감면 신청에 대한 감명 불인정 통지. 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당 공동 행위 자진 신고자. 부당 공동 행위 자진 신고자. 부당 공동 행위를 갖다가 하게 될 경우 자진 신고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 과징금 과징금 감면. 부당 공동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갖다 깎아주는 과징금 감면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데 부당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등의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 신청, 부당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가 하는 법률에서 부당 공동행위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줘요. 그래서 과징금 감면 신청을 했어. 감면 신청을 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라고? 감면 불인정 통지. 안 된다. 감면 불인정 통지. 어때요? 이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란 말이에요. 왜? 돈을 깎아주잖아. 부당공동행위 자진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에는 행정 처분해야 된다. 이게 2014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뭐예요?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거절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그것도 이제 중요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1시간이 됐는데 거부 처분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지난 것 같으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인 공권력 취소 거부 처분의 요건, 취소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의 요건이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신청인의 법률 관계의 변동을 줄 것, 그다음에 복귀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이제 세 번째가 남았죠. 이제 세 번째는 벌써 1시간이 돼서 좀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제일 어둠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에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거부. 근데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행정 행정행위, 준법률 행정 행정이 쭉 검토해보고 이제 거부 처분. 마지막 족구상 조례 실적권 요거 이제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재결. 요게 끝나면 기타 조금 더 있다. 거부 처분 말고 내가 그 반복행위도 뭐 중요한 거 조금 더 있긴 해요. 그거 마치고 재결 마치면 이제 처분이 끝나고 그다음에 원고적격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원고적격까지 끝나면 뭐 거의 반은 다 지나가는 거라 조금 더 참고 인내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